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수 사익을 위해서 투자자 이익을 무시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 형사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전현직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거쳐 오늘 낮 1시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련한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먼저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의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 부회장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 겁니까? 네, 먼저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그리고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 계획안, 이른바 프로젝트 G에 따라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합병 비율 적절성을 보강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이어 삼성 2인자로 불렸던 최지성 전 부회장을 비롯해 장충기, 김종중 전 사장 등 미전실 핵심 임원 출신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공고를 내렸는데요. 이를 거부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이후에 심의위 권고 취지를 존중해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그리고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하며 수사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각이 다른 전문가를 포함해서 외부 경영과 회계 전문가 등 30여 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는데요. 이와 함께 금융수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장검사들의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도 함께 수렴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안이 중대한 데다가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돼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자의 보호 의무를 무시한 만큼 배임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의위 이전에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사건에 대한 책임 유무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한 점도 함께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복현 부장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 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3년 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승계 작업 정의가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인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제3고심에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소한 씨에게 승계 작업 지원 대가로 뇌물을 공유한 사실이 확정된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수사팀은 당시 재판부 판결문을 인용해서 이 삼성이 최소 비용에 의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서 미전실의 지시로 합병을 실행하며 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또 투자자를 속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1년 9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법원에서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의 공소장은 모두 133쪽 분량으로 피고인 11명의 공소 사실이 모두 포함됐고 이 수사 기록은 모두 합해 437건, 21만 4천여 쪽 분량입니다. 이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부회장 등 300명 정도를 조사를 진행을 했고 서버나 PC 등에서 2,200여만 건, 용량으로는 23.7TB에 달하는 디지털 자료를 압수해 분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8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수사의 첫 분수령이 됐던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검찰과 삼성 측의 치열한 다툼이 또다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 4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조금 전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들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고 합병 과정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불복한 데 대해서도 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심의위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이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부당성을 밝혀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경국입니다.